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6월 13일 시행된 지방직 9급 공무원 과학 비책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생명과학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바로 보시면 여기는 소화 게임을 알 수 있고, 나는 호흡 게임을 알 수 있고, 다는 배설 게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기억부터 보시면 가에서 소화가 될 때 암모니아는 요소로 전환되는 게 맞습니다. 심장은 순환계에 속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다는 배설계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이제 생태계의 상호작용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기역, 니은, 디귿이 보이는데 일단 니은은 작용이고 디귿은 반작용입니다.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이제 개체군 A는 2종 이상의 다른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개체군의 정의가 일정 지역에 서식하는 같은 종의 생물 집단이기 때문에 2종이 아니라 1종입니다. 2종 이상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바로 되겠고요. 기억은 이제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 맞고요. 기온이 낮아져 나뭇잎에 단풍이 드는 것은, 기온은 이제 외부 비생물적 요인에 의해 이제 단풍 생물에 영향을 미친 니은에 해당되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렁이는 이제 이 생물 군집 내에서 토양의 통기성을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디귿이고 반작용에 해당되고 4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사람의 이제 정상 염색체를 나타낸 것이고, 1번부터 보시면 기역과 니은은 서로 상동 염색체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겠죠. 히스톤 단백질은 이제 DNA가 이제 실타래처럼 둥글게 뭉쳐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3번 사람의 성 염색체는 XY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핵형 분석 결과에서 관찰되는 상 염색체의 염색 분체 수는 이거의 2배인 88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는 이제 P 지점에 자극을 줬을 때 Q 지점에서의 막전이 그래프를 나타낸 것이고, 항상 나트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바깥쪽이 높습니다. T2일 때 이 Q에서 칼륨 이온은 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밖으로 확산되는 게 맞습니다. T1일 때는 이제 나트륨 통로가 열려서 나트륨이 세포 내부로, 이온이 세포 내부로 들어오고, T2일 때는 탈분극이 일어나죠. 이때는 칼륨이 밖으로 세포 여기 안에서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T1일 때는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많이 높고, T2일 때는 칼륨이 많이 높습니다. 그럼 일단 이 전체 값은 T1일 때가 더 크죠. 근데 여긴 T2일 때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시 여기 보시면 T1일 때는 여기 분모는 거의 그대로인데 나트륨의 막 투과도가 세포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높기 때문에 뭐 플러스 2개라고 한다면, 3개라고 한다면, T2일 때는 나트륨은 거의 그대로인데 칼륨의
밖으로 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분모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뭐 플러스 하나 정도가 되는데 여기는 T1일 때보다 T2일 때가 더 크다고 그러는데 더 작죠? 네, 그래서 디귿을 틀렸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부터 보시면 가의 혈액과 항 A 혈청을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가는 A형은 아닙니다. 네, 가는 일어났다. 그러면 가는 B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의 적혈구와 나의 혈장을 섞었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 네, 일단 가는 B를 갖고 있기 때문에 BB나 BO가 될 텐데 어찌됐든 B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집소 알파를 가지고 있고 가는 근데 이제 가의 적혈구와 나의 혈장을 섞었더니 또 응집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은 나에도 알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의 적혈구와 가의 혈장을 섞였더니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았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어떤 혈액형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 알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보시면 가의 혈액형은 B형이죠. 가와 나의 혈장에는 모두 응집소 알파가 있습니다. 나의 적혈구와 항 A에는 알파가 있기 때문에 섞으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니은 디귿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6번 문제부터는 물리 문제입니다. 10번까지요. 이제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이렇게 일정하게 나열이 됐고 외부 자기장과 같은 방향으로 나열이 됐습니다. 이는 강자성체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외부 자기장을 가하기 전에는 자석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강자성체의 특성인 거죠. 철, 니켈, 코발트는 이와 같은 자기적 성질을 갖습니다. 이 물질의 원자 자석은 외부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정렬됩니다. 초전도체 마이스너 효과는 이거랑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7번 문제는 이제 굴절률 문제인데요. 일단 B와 C를 보시면 B에서 C로 입사를 했는데 전반사를 했습니다. 전반사를 했다는 것은 이 B의 굴절률이 C보다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에서 A로 갈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작기 때문에 굴절률은 A가 더 높습니다. 네, 스넬의 법칙에서 사인 세타 2분의 사인 세타 1은 NA분의 NB가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더 크죠? 여기가 반대로 됐네요. NP분의 NA가 됩니다. 여기가 더 크니까 여기가 더 크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NC가 되니까 이거에 맞는 것을 찾아보면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연력학 법칙 문제로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네, 일단 PV의 곱은 이제 절대 온도에 비례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PV는 nRT에서 지금 일정량의 이상기체니까 이 n은 고정값이고 이건 상수기 때문에 압력과 부피의 곱은 절대 온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PV고 여기는 4PV고 여기는 2PV입니다. 그래서 여기 B에서의 온도가 제일 높고요. A와 C는 이렇게 등온선이 있다면 이렇게 온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따져보면 온도는 A에서가 B에서보다 낮습니다. 그 다음에 A에서 B로 갈 때 외부의 한일은 아래의 면적이죠. V가 변했고 2P니까 2PV입니다.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로 갈 때 부피가 일정한데 압력만 줄었습니다. 이때 열을 방출합니다. 그 다음에 B에서 C는 부피 변화가 없는데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요. 일단 최초에는 운동 에너지가 없고 위치 에너지만 mgh가 있었습니다. P점일 때는 포텐셜이 운동 에너지의 2배라고 했기 때문에 일단 포텐셜부터 써보면 P가 되고 이제 운동 에너지가 이것의 2분의 1이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2분의 3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Q에서는 P에서의 운동 에너지의 2배이다. 일단 mghq가 있고 그다음 운동 에너지 Q점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P의 운동 에너지의 2배입니다. P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mghp였죠. 2배니까 mghp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정리하면 h는 여기 다 약분하니까 1.5 hp가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이쪽 부분 정리하면 HP 더하기 HQ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높이 차이를 구해야 되는데 일단 HP가 여기 1.5면 2분의 3이니까 3분의 2 H가 나오고요. 그럼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HQ는 3분의 1 H가 되겠네요. 그래서 둘의 차이는 3분의 1 H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질량이 2kg의 물체의 운동량을 나타냈고요. 운동량이 20이면 속도는 10m/s겠죠. 그리고 가속도는 여기서 5m/s 제곱입니다. 그래서 0에서 2초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맞고요. 2에서 4초 동안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을 하는 게 맞습니다. 10m/s의 속도로 계속 일정하게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처음에 0이었다가 나중에 0이니까 충격량은 0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제가 이 그림은 이제 지구과학 문제가 15번까지 이어지는데 제가 이 가나다 그림을 좀 정확하게 잘 몰라가지고 어려움은
있었습니다만 정답을 고르는 데는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일단 단은 확실하게 연은인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연은의 특성하면 그 물길, 그 바람이나 이제 물의 흐름의 방향을 알 수 있었던 그런 특징이 있죠. 간은 점이충리라고 하는데 점이충리는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나는 수심이 깊은 바다에서 잘 형성되는 퇴적 구조라는데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다에서 과거에 물이 흘렀던 방향이나 바람이 불었던 방향을 알 수 있다. 이게 맞습니다. 다는 직진이 역전된 것이다. 역전된 건 아니죠. 일단 정답은 3번이고 2번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일단 정답을 고르는데 이상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경계 A에서는 여기 변환당층이죠. 천발 지진이 발생합니다. 맞고요. B는 해령입니다. C는 메틀의 하강부입니다. 해양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섭입대에서는 C 부근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의 진원의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식현상을 13번 문제인데 이제 식현상을 통해 이제 외계 행성을 탐사하는 방법입니다. 식현상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식, 월식 이런 것처럼 어느 두 별이나 행성 사이에 어떤 다른 위성 또는 뭐 별 행성들이 가려져서 그런 별의 밝기 그런 것을 통해 이제 탐사를 하는 방법인데요. 네, 기억부터 보시면 미세중력 렌즈가 아니라 식현상을 이용해 탐사 방법이고요. 그래프는 행성의 공전에 의한 중심별 A의 밝기 변화를 시간에 따라 관측한 결과이다. 맞습니다. 이 탐사 방법은 행성의 공전 궤도면이 관측자의 시선의 방향의 수평에 가까워야겠죠. 수직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는데 공전 궤도면이 이렇게 수평이어야지 이렇게 수직이면 식현상을 보기가 어렵겠죠. 여기서 이렇게 식이 일어났다고 하면 여기서 쳐다봐야지. 여기서 쳐다보면 얘네 둘이가 식현상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지구의 이제 자전축의 세차 운동에 의한 그런 기후 변화를 묻는 문제고 항상 단골로 많이 나왔던 문제죠. 그래서 가부터 보시면 가에서 나로 변하는 기후 변화의 외적 요인은 세차 운동이 맞습니다. 가의 경우 근일점에서 우리나라는 여기가 근일점이죠. 근일점에서 여름이네요. 틀렸습니다. 겨울입니다. 예, 겨울이죠. 왜냐면은 이렇게 태양을 받는데 우리나라는 요 적도에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좀 태양빛을 덜 받게 되죠. 예, 이때는 직방으로 맞기 때문에 여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의 자전축 경사 방향은 13,000년이 지나면 나로 변하는 게 맞습니다. 한 바퀴 도는데 이렇게 한 바퀴 도는데 26,0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 북위 30도 지역에서 기온의 연교차는 이제 우리나라쯤 되겠죠. 가가 나보다 작습니다. 태양과 가까울 때 여름이고 태양과 멀 때 겨울이니까 여기가 연교차가 더 크겠죠. 가가 나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한 문제고요.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태풍이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C, A, B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이제 이 두 지점이 있을 때 태풍은 이제 그 저기압이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에서 봤을 때 C에 있을 때는 시계 반대 방향이면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불고 B 이제 A로 갈 때는 이런 식으로 불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측에서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되고요. 여기서는 C일 때는 이렇게 들어가고 B일 때 이렇게 들어가고 A일 때는 이렇게 불어 들어가기 때문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풍향이 변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북동에서 북서로 북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이거는 그 태풍 진행 방향이 좌측에 있는 지역에서 측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맞는 말이 되고요. 새벽 3시면 여기쯤인데 새벽에 뭐 희게 보인다? 이거는 말이 안 되겠죠. 가시 영상이 되지도 않고요. 보통 적외선으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태평양 고기압은 이제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더 강해졌다면 태풍의 중심의 이동 경로는 이 가보다 이 경로가 이렇게 동쪽으로 갔을 것이다.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북태평양은 여기서 이렇게 오기 때문에 더 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거 디귿이 제가 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거법을 했습니다. 니은 있는 걸 다 뺐고요. 기억이 확실히 맞기 때문에 1번 이렇게 정답은 했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온다면 아마 서쪽으로 태풍의 경로가 바뀌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결합각이 큰 순서대로 이렇게 나열을 한 것이라는데 바로 해보시겠습니다. 여기는 104.5도고 여기는 107점 몇이고 여기는 120이고 여기는 109.5도겠죠. 여기는 180이고요. 그래서 바로 나열해보면 이거 1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겠네요. 부연 설명을 위해서 제가 그 분자 구조식을 그려보자면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가 180도고요. H2는 이렇게 있는데 비공유전자쌍 두 개가 있어서 여기가 104.5도라는 걸 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비공유전자쌍 하나가 있고 107.5도가 된다고, 107도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BCL은 이렇게 해서 비공유전자쌍 없이 120도를 다 이루고요. 그 다음에 이건 이렇게 하면 메탄이죠. 메탄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정사면체로 가고 여기가 다 109.5도로 결합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16번부터 20번까지는 화학 문제고요. 네,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이라고 했으니까 발머 계열을 나타내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부터 보시면 기억의 에너지 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니까 여기가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맞고요. A의 전위의 아닙니다. N2로 떨어지는 게 가시광선 영역의 발머 계열이죠. 그래서 이건 틀렸고, C의 전위는 라이먼 계열이 맞습니다. 전위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보다 B가 더 긴 게 맞습니다. 에너지가 작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면 1몰의 수산화칼슘 용액과 1몰의 염화수소 염산 이제 용액을 이제 섞어서 중화 반응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몰수에서 부피비만 다른 경우인데, 예를 들어서 1몰에 10ml의 염산에 수소가 10개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1몰의 수산화 칼슘 이온에는 OH는 5ml만 해도 10개가 되겠죠. 왜냐하면 두 개가 같은 1몰 안에 두 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20개가 있을 거고 여기는 30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10개, 10개가 맞기 때문에 중화점이 되고요. 가해서 BTB 용액을 가하면 중화점이기 때문에 녹색이 되고요. 총 이온수는 나가 가의 2배이다. 나가 가의 2배이다. 네, 총 이온수를 한번 보려면 일단 가는 이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은 다 날라갔죠. 그래서 Cl 10개, 그 다음에 칼슘 5개, 이렇게 돼서 15개가 있고, 나에서는 Cl-10개, 그 다음에 칼슘 이온이 5개, 수산화 이온이 10개가 남게 되겠죠. 잠시만요. 다시 보자. Cl이 10개가 맞고, 수산화 이온도 10개가 되죠. 그래서 30개에서 2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혼합될 때 생성된 물의 양은 나보다 다가 많다? 수소이온이 10개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긴 틀려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과 이런 걸 물어보기 때문에 산화수를 좀 따져봐야겠고요. 기체 A는 이제 산소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여기 산소가 있으니까요. N 플러스 2 마이너스 2고, 여기서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다 모두 산화하는 반응이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2. 산화수가 전혀 변하지 않았죠. 가는 산화하는 반응이 맞을 수 있지만 다에서는 산화수가 변하는 게 없었습니다. 나에서도 산화수는 변하는데 다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닙니다. 가해서 기차 A는 여기 산화수 0에서 마이너스 2가 됐으니까 환원됐죠. 나에서 H의 산화수는 플러스 1에서 0이 됐으니까 감소한 게 맞습니다. 다에서 산화 마그네슘은 환원제인가? 그럼 본인이 산화가 되는지 보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산화환원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는 환원제 산화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이런 거 풀 때는 이거를 적어 놓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상수니까 부피 자체가 분자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를 보시면 이 EV 때가 4m이니까 2m일 때는
V일 때는 EM이 됩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일단 1번은 잘 모르겠고 2번은 이거보다 이게 분자량이 큰가? 아니죠. 밑에 게 더 커져. 같은 부피일 때 여기가 질량이 더 크니까요. 그래서 이건 틀렸고, 총 원자 수는 나가 가에 원자 수는 여기도 4개고 여기도 4개인데 부피가 같다면 분자 수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1배입니다. 아, 2배입니다. 2배. 2V라고 했으니까 이 V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제 같은데 현재 2V가 있는 거잖아요. 이 분자식을 가진 어떤 물질이 부피가 2V가 있으면 이제 V와 2V의 비교이기 때문에 2배입니다. 그리고 이 질량 1g에 포함된 총 원자수 여기가 만약에 여기는 M일 때 이제 이렇게 4개가 있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정리를 하면 여기는 부피가 V일 때 M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M일 때 2분의 V겠죠. 분자수는 이걸로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거의 2배가 맞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1번은 제가 엄청 고민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결을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시험장이었으면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4번이라는 게 자명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0년 지방직 9급 과학 문제 풀이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